매출은 계속, 이런 산업들이 매출은 계속 일어나죠. 하지만 이 고용 인원은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 상당수의 제조업이 이제 웬만한 공장 가면 사람 구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더 심화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매출 구조하고 산업 구조하고 일자리 구조하고는 좀 달라지는 모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거죠. 이제 산업하고 이제 일자리하고 좀 헤어지는 방향으로 둘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떠오르습니다. 그래서 직무면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A타입 직무들은 A타입 직무들은 오랜 진화를 통해서 최적화된 섬세한 그 인간의 고유 역량을 요구하는 직무들, 상호작용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다, 미용사다 이러면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A타입 직무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B타입은 이제 인간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협동 능력, 협동을 통한 이제 창조인데,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이제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이 세상을 평정한 거는 호모사피엔스의 협동 능력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B타입 직무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B타입 직무들은 이제 서로를 통해서 창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직무들, 이걸로 이제 양쪽으로 크게 분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두 개의 부분이 다 서비스 산업인데요. 다 서비스 산업입니다. 다 서비스 산업인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경제가 되다 보니까 위너가 거의 모든 것을 이제 가져가는 이 글로벌 경제 현상을 고려할 때 이게 이제 경쟁이 보통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신경제의 그 주도권을 잡는다. 그래서 신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누가 이제 어느 나라가 서비스 경제,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지금 큰 이슈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 상황은 아직 잘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난 5,000년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지난 5,000년간 이제 1800년 정도까지 대략적 그림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산업혁명 이 부분 일어난 시기 때까지는 이제 경제 성장이 거의 0%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한 지난 200년간 이제 인류가 최대 고도 성장을 한 거죠. 200년간. 그래서 평균 한 1.7% 이렇게 보는데, 이건 통계에 따라 약간 다르죠. 대충 고도 성장을 했고, 1950년에서 한 1980년 사이가 이제 인류가 한 2.5% 최고로 고도 성장한 시기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고도 성장기가 거의 정원을보하고 꺾여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이제 A 그래프 같이 인류 경제가 이렇게 왔다가 고도 성장하다가 다시 저성장하는 이런 그래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고도 성장기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지난 과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사실은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를. 지난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관련 학문들이 무지무지 발전을 했어요. 특히 어떤 나라에서 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많은 나라들, 예를 들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산업도 발전시켰지만 학문도 발전시켰는데, 그 학문이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유형재화에 관련된 학문이었죠. 유형재화를 생산하는 데 관련된 학문들이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을 이끌어왔는데, 이제 유형경제가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무형재화 시대에서 이제 서비스 혁명, 서비스 학문이 이제 발전해야지 이 B 커브로 갈 수 있다. 이제 A 커브가 아니고 B로 이제 몇백 년간, 수백 년간 이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혁명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이제 서비스 산업이 고도화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서비스 학이 고도화돼야 되는 건데요. 서비스 학을 이제 우리가 학문을 사이언스라고 흔히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학을 서비스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 사이언스 학회도 있는데, 그 얘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사회 문제 많죠, 경제 문제 많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지금 그렇게 밝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이 솔루션이 이제 아까 앞에 쭉 이렇게 일자리 문제나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역시 이제 서비스를 산업화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이 솔루션이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합당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뭐 OECD 국가의 지금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평균 생산성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러 나라들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일단 맨 아래 첫 번째인데 유일한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좀 개선하면은 이 중간 수준까지만 올려도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가 매우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좀 암울한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몇 가지를 고치면 되는데,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 고치고, 정부 조직,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고, 산업경제 성공 경험을 우리가 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주력 전통 문화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저 앞선 슬라이드가 이제 중간쯤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게만 돼도 우리가 뭐 굉장한 선진 목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뭐 그림 하나 설명드리면, 미국, 유럽, 물론 이제 중국, 인도도 그렇게 앞서가고 있으니까 우리 또 이제 뭔가는 좀 바꿔야 되는데 그냥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그리는데, 이거 다 아시는 얘기도 한번 볼까요? 비행기, 우리가 인류가 이제 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서 2차원 세계에 살았는데, 이제 하늘을 나는 3차원 세계를 구현한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비행기 처음 띄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쉽지 않았냐면은 1799년에 그 조지 케일이라고 이제 항공공학자 25살 젊은 청년이 이제 지난 정말 오랜 세기 동안에 이 비행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104년 전에 라이트 형제가 띄우기 전에 뭐냐면 그 전까지의 패러다임은 이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을 날려면 새가 하늘을 잘 나니까 새 날개짓을 모방하면은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수한 천재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실험하다가 죽은 사람도 무수히 많고 실패한 천재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새가 하늘 나니까 새의 날개짓을 가지고 모방해서 기계를 만들고 하늘 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무수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무수한 천재들을 좌절시켰죠. 그런데 25살짜리 청년이 1799년에 그거 아니다, 틀렸다. 뭐가 틀렸냐면 새가 하늘을 날 때 두 가지 힘이 필요한데, 이제 공중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하늘 날면 공중에 일단 떠 있어야 돼요. 떠 있는 힘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힘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떠 있는 힘하고 앞으로 나가는 힘, 이 두 개를 새 날개짓 하나로 모방하려고 하는 거는,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뜨는 힘 양력하고 앞으로 나가는 힘 추력하고 이걸 분리해서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4년이나 시간이 걸려가지고 처음으로 그 이론 가지고 띄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산업사회에서 참 대단한 성공도 하고, 그리고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앞으로의 모델, 무형경제에서 모델은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이제 새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학문. 과거에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것처럼, 유형재화에 대한 학문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 무형재화에 대한 학문을 정말 인류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서비스 경영이니, 서비스 공학이니, 서비스 경제니, 뭐 이런 말들, 우리 서비스, 뭐 우리 서비스 마케팅이니, 뭐 이런
뭐 표현을 가지고 이제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정말 고도의 학문 서비스학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도의 서비스학이 발전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류가 지난 200년간 이제 산업혁명 인류의 고도 성장기를 견인한 것처럼 앞으로 수백 년간 이제 서비스학이 서비스 경영, 서비스 공학, 서비스 경제,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이제 이런 서비스학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인비식 이론으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인류의 문명이 대부분 위대한 문명들은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려고 이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림 보셨듯이 우리나라가 서비스가 매우 척박한 환경이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자리까지 이제 마련되지 않습니까? 미래 전략에서 서비스를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자리까지 마련되니까 우리가 서비스 혁명